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쏠쏠한 정보들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취득 단계부터 보유, 그리고 처분 단계인 양도까지 어떤 혜택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지난해 4분기보다 3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등록된 주택은 전분기 대비 52.1% 증가했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 과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1일까지로 정해지자 유예기간 막판에 등록자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요건이 복잡하고 적용되는 사례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을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정리를 해보겠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뒤로 취득 단계는 대부분의 우리 임대사업자분들께서 경험을 하셨고 또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치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양도 처분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좀 날짜에 대한 언제 등록을 했고 언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자체가 있다는 부분 자체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19년도 4분기 대비해서 임대사업자가 37%가 증가했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올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의무화가 사업자 의무화가 있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는 이유로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임대사업자 37.1% 증가했고요. 지금 임대주택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52%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누적적인 임대사업자는 51만 1000여 명, 그리고 임대주택은 156만 9,000호가 현재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어떤 혜택을 취득 단계 그리고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는 못 받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취득 단계입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취득 단계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60제곱미터는 이하는 100% 전액 감면, 200만 원 이상일 시에는 초과된 부분 자체 15% 부분 자체만 납부한다. 그래서 85%가 감면된다라고 이해를 좀 하고 계시고요. 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 부분 자체. 자, 단기 민간임대나 장기 민간임대, 일반 민간임대 등록에 대한 부분 자체 주택 같은 게 모두 적용되는 부분 자체로 자, 보시는 대로 임대 요건 부분 자체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부분 자체로 일몰 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입니다. 자, 2019년 12, 16 대책에서 기존의 면적 기준, 면적만 기준으로 했던 거를 가액 기준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게 되면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상,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부분 자체는 가액 기준 부분 자체가 추가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 자체로 취득 부분 자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이제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부분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일몰 기간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 똑같습니다. 취득세하고. 자, 보시는 대로 단기나 장기 일반 임대나 면적에 따라서 보시는 대로 60제곱미터 미만 85제곱미터, 그리고 40제곱미터 미만 40에서 60, 60에서 85 부분 자체의 면적에 따라서 감면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장기 일반 임대주택 4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재산세가 추가한다 하면 최소 15%는 최소 납부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뭐 주택 요건 부분 자체, 임대주택의 요건 부분 자체가 있지만 이 부분 자체는 앞에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고요. 자, 똑같이 12.16 대책 이후에 가액 기준, 면적만 들어가 있던 면적 기준 자체를 가액을 넣어서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상 부분 자체로 될 가능성이 현재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 법이 통과하게 되게 되면 가액 기준까지도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단계에 있어서 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몰 기간이 취득세나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 말까지 정했듯이 이 소득세 같은 경우 19년도 12월 10일 날 일몰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소득분에 대해서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단기 민간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단기는 30%, 장기는 75% 부분 자체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임대주택 요건 자체가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됐었고요. 자, 2019년도 2월 12일 날 임대료에 대한 연 증가율 부분 자체가 공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2월 10일 날 보시는 대로 일몰 기간은 연장을 했지만 임대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을 시의 감면율 자체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고요. 임대주택이 2호 이상, 2개 이상일 때는 소득세 부분 자체에 있어서 단기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20%, 30%에서 10% 부분 자체가 줄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도 75%에서 50%로 줍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보유 단계에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자, 보시는 대로 단기 민간임대 4년,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 자, 이 주택임대 소득분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40%를 단기 민간임대는 감면을 해주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주택임대 소득으로 인한 인상분에 대해서 40%와 8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 자체 2019년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고, 자, 보시는 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기나 장기로 등록한 부분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씩 날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 4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리고 2019년도 9.13 대책 이전이냐 이후냐, 이제 날짜를 따져봐야 됩니다. 언제 등록을 했고 언제 취득을 했을 때 내게 혜택을 주어지고 혜택을 못 받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부터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자,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2018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는 단기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예전에는 중공공 임대라고 했죠. 자, 보시는 대로 모두 그 전에
등록을 했을 경우엔 모두 합산을 배제시켰습니다. 2018년도 3월 31일까지는. 그러나 2018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등록분에 있어서는 단기 임대는 합산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장기, 준공공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짜리만 합산을 배제시킵니다. 그 내용의 요건 자체가 지금 아래 지금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등록 기준일인데 등록 기준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수도권 같은 6억 이하여야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배제가 됩니다. 준공공, 장기 일반 임대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자, 보시는 대로 준공공, 장기 일반 임대 등록이고요. 1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종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합산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자체와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라는 부분 자체로 2018년도 4월 1일과 4월 1일 전과 4월 1일 이후에 대한 부분 자체의 요건 그리고 합산 배제와 합산 적용 부분 자체를 말씀드렸고요. 자, 보신 대로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9.13 대책 이전까지 취득한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일반 임대,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9.13 대책 이후에 9월 14일 이후부터 취득분, 등록분이 아니라 취득분입니다.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 했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장기 일반 임대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배제가 아니라 합산이 된다. 합산이 된다. 이 부분 자체가 9.13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신 대로 위야 지금 주택요건, 등록요건 부분 자체가 여기 같으면 취득일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단계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까지의 혜택 부분 자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혜택제가 배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 부분 자체입니다. 양도 부분 자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에 있어서 임대주택 부분 자체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 주택수에 안 넣으면서 중과 배제 부분 자체입니다. 자, 똑같이 날짜가 똑같습니다. 4월 1일 이전 부분 자체 취득분, 등록분, 그리고 이후의 등록분에 한해서 자, 보시는 대로 3월 31일까지 18년도 3월 31일까지는 모두 단기나 장기나 모두 다주택자 중과 배제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 임대 장기만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라는 부분 자체, 앞에 종합부동산세 배제와 요건 부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똑같이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배제 부분 자체와 똑같이 2018년도 9월 13일 이후 취득입니다. 취득, 등록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분에 대해서는 장기 일반 임대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 자체가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중에 가장 컸던 거죠. 자,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면제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부로 모두 일몰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을 했다고 하게 되면 본 요건 자체의 요건만 충족한다고 하게 되면 100% 세액 감면,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과 뒤에 나오는 이 지금 양도소득세 100% 세액공제 부분 자체는 중복돼서 받을 수 있고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그건 혜택 중에서 가장 컸던 혜택이지 않았나 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지금부터는 등록한다 이 요건 자체는 없다. 혜택은 없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부분 자체 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부분 자체가 그럼 남아 있었죠.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규제 지역인 수원이나 지금은 규제지로 묶였지만 인천 그리고 주변 지역 부분 자체에 6억 이하 부분 자체에 많은 지금 투자가 들어갔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자, 보시는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두 단기나 장기 부분 자체가 혜택을 받았지만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는 부분 자체는 준공임대 장기의 부분 자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요건 부분 자체는 85제곱미터 이하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1호 이상 8년 임대 부분 자체 임대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년 같은 경우 임대 부분 자체의 50%, 10년 같은 경우 임대 같은 70%의 부분 자체로 공제를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자 보시는 대로 9.13 대책 이후에 금액 요건 부분 자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임대 개실 당시 기준 시가 6억, 비수도권 같은 경우 3억 이하고요. 자, 2019년도 12월 10일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 부분 자체도 줄이겠다라는 발표가 됩니다. 보시는 대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현재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혜택이다 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거주. 자, 2017년도 8월 2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년을 거주해야지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거주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 자체는 2018년도 4월 1일 정책과는 무관하지만, 자, 보시는 대로 거주주택 요건 부분 자체가 실거주 2년 부분 자체로 추가가 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주겠다는 부분 자체가 2019년도 2월 12일 날 정책이 바뀌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A부터 B, C가 있었을 때 B, C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주주택으로 해가지고 2년 거주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비과세 받고 D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또 다시 비과세 혜택. 그러나 이 부분 자체를 최초 주택 하나만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2019년도 2월 12일 날 법 자체가 개정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 양도세 비과세 부분 자체가 거주 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017년도 8월 2일 부분 자체 취득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를 했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임대사업 다른 주택을 안 사고 제가 본인께서 1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2년 거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12월 16일 12.16 대책 이후에는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실한 법 자체가 된 부분 자체로 본 실거주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거주 2년에 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를 부여해서 진행할 내용이지만 한 15분 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 궁금하신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좀 전화를 주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 부분 자체가 초반에보다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면제 부분 자체와 또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몰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대사업 부분 자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